예, 반갑습니다. 아리아나의 문영석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기사 중에 눈에 와닿은 건 빕스 취직한 쌀국수 로봇 셰프예요. LG전자에서 개발한 클로이가 배치됐는데 1분 만에 국수 한 그릇이 뚝딱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가면 국수 한 그릇 주세요 이러면 그냥 로봇이 그냥 국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제는 대체가 되죠. 그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도시락 전문점에 이제 도시락을 사러 갔더니 부부 두 분이 이제 도시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요 하니까 주문은 그 기계 이용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주방에서 계속 음식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표대로 그냥 음식만 주고 카운터에 사람이나 필요 없는 거예요. 몇 번 손님 하면 이제 우리 휴게소처럼 그냥 가지러 가야 돼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인건비를 하나 줄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주문하는데 이렇게 클릭하고 뭐 추가 옵션을 넣고 하니까 좀 실수는 했지만, 우리가 홀 서빙하는 우리 일자리가 이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방은 사람이 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방도 로봇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혼자서도 가게를 할 수 있겠구나. 로봇이 음식 만들고 그냥 자판기가 그냥 주문하고 나는 그냥 체크만 하면 되도록. 그죠? 인건비가 문제였는데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우리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계라든지 모든 이런 게 첨단이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살면 좋을까? 우리야 뭐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취업 절벽 스카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대 고대 연대 나와도 30전 30패 결국은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졸업했는 사람들이 나와서 갈 곳이 하나도 없다. 일자리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한 예로 제가 이제 뭐 식당의 주방이라든지 뭐 서빙을 얘기했지만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을 많이 뽑을 필요 자체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구직 포기했는 20대가 11만 명 늘어났다. 일할 데가 진짜 없다네요. 이제 이런 게 요즘은 계속 좀 걱정이에요, 걱정. 뭐, 신라 스테이 한 명 뽑는데 1,500명 몰렸대요. 한 명 뽑는 것도 전문대졸 이상인데 대졸만 1,500명 몰려서 그 중에서 한 명 뽑는데요. 엄청 취업이 어려운 거죠, 그죠? 산업 현장 불황 한파 강타 공장 사옥 매장까지 매물 쏟아져 롯데쇼핑 이마트 한진중공업 삼성생명 CJ LG 상사 금호전기들이 부동산을 내다 판대요. 우리는 부동산만 바라보는데 대기업은 무언가 봤나 봐요. 팔기 시작했다 하는 거 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부동산에 진짜 관심 가져야 될 때인가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될 때인가를 대기업들이 우리보다는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꼭 부동산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조금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리아나의 문영석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신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신문 기사는요. 상장사 퇴직연금 적립금 13조 펑크. 이게 오늘 신문 기사의 뭐 거의 헤드라인이네요.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제 급여를 받으면 퇴직연금을 넣어요. 이제 대기업 위주로 지금 넣고 있고 직원 수가 이제 강제적으로 얼마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넣어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그 확인을 해봤더니 주요 기업 퇴직연금 부채율이 엄청 높다. 그 실질적으로 한 예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을 1조 6천억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1,500억밖에 적립을 안 했다. 1조 4천억이 부채라는 거야.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공기업인데도 보면 1조 3천억을 모아야 되는데 5,500억만 모으고 7천억 정도가 부채. 적립이 좀 많이 되는 데가 기아차는 거의 적립을 다 했고 현대모비스 이런 데는 다 되어 있는데 뭐 다른 회사들은 적립률이 엄청 낮은 대기업들이 많네요. 그래서 이런 돈들은 퇴직금을 회사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외부 업체에 맡겨야 되죠. 연금이라는 상품에. 근데 이제 이 수익률이 너무 저조해서 퇴직연금 임금 상승률은 최근 2017년에도 2018년이 4.3%로 늘었는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4%래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에 이제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상장사들이 퇴직 적립을 안 하고 부채로 그냥 남겨놨다. 이런 돈들이 들어오면 이제 사실은 매달 펀드로 주식을 사는 거랑 똑같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결론은 이게 국회에서도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기금형 도입해 수익률 높인다더니 법안 국회에서 아직도 낮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1.4면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뭐 이 기사가 저는 좀 와닿던데요. 짐 로저스 세계에서 유명한 투자자들 몇 명이 있는데 뭐 3대 투자자들 중에 한 명이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반도는 10년에서 20년간 가장 흥미로운 곳이다. 한국 아세안 CEO 서밋에 참가해서 한반도는 투자로서 엄청 앞으로 좋을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향후 10년에서 20년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다. 일본은 정점을 찍은 뒤 쇠퇴 중이지만 한반도는 분단 상황을 극복하면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부채가 많은 상태의 나라가 됐고 이는 영국이나 일본 같은 많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풍부한 자원과 적은 부채, 6억 명의 엄청난 인구를 가진 아세안이 동북아시아와 함께하는 새로운 리더로 부상할 것이다. 그 이제 아세안 이 동남아 쪽이 인구가 이제 한 6억 명, 중국이 13억, 인도가 13억, 뭐 베트남이 1억, 뭐 이렇게 젊고 노동 인구가 많은 아시아라든지 브릭스가 선진국을 다음할 수 있는 리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제가 사업을 하는데 컵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 근데 중국에는 이 컵을 한 개씩만 사도 13억 인구. 인도가 13억 인구. 그 다음 뭐 동남아가 지금 한 5억 6억 인구. 뭐 이렇게 보면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소비 패턴보다 훨씬 더 브릭스, 아세안 뭐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앞으로 뭐 펀드라든지 이런 데에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투자가 상승하겠지만 또 단기적으로 보면 고점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또 저점에서는 다시 매수하는 패턴들을 반복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그 펀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하는 시간 한번 가질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적금이 얼마 정도의 이자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돈을 두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둬야 되는 이유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안내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총 1233조, 문정부 들어 435조 원 늘었대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주식도 뭐 한 1,300조 정도 되는데 부동산 가격도 다 합하면 그 정도 된다 하네요. 아파트 값만, 서울 아파트 값만. 아파트 값이 왜 계속 오를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조금 고민은 스러워요. 금리가 일단 떨어졌어요. 최근에 미국 금리가 이제 제로 금리로 계속 풀다가 10년 정도 금리를 낮게 해서 돈을 풀었죠, 달러를. 그러다가 최근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올리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다시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다가 다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은퇴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1억을 은행에 놔뒀더니 이자가 3%가 났어요. 그러면 300만 원 이자를 받았죠. 근데 지금 제가 요번에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제일 많이 주는 데가 1.3%더라고요. 그러면 1억을 맡기면 300만 원 주던 이자가 130만 원밖에 이자를 못 받아요. 그러면 노후로 생활하기가 예금으로는 어렵겠죠. 두 번째는 대출을 1억을 냈는 사람이 3.5% 이자다. 그러면 1년에 350만 원 이자를 내다가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뭐 2.6이다. 그럼 260만 원만 내면 되죠. 그러면 내가 350만 원 대출이자 내기 힘들어서 팔까 했는데 260만 원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금리가 2.6%로 떨어지는 거죠. 대출이자가. 그러면 집을 팔까요?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1억 넣고 이자로 생활하시던 분들은 내가 이자가 줄어드니까 은행에 둘까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안 팔라 하고요. 한 사람은 은행 이자가 떨어져서 예금은 아니다. 그럼 부동산을 이렇게 돈이 쏠릴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규제도 있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만 1,200조래요. 그죠? 문정부가 부동산만은 꼭 잡겠다 했는데 뭐 430조 정도 늘었으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 저는 부동산의 쏠림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유가 금리 인하입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제가 뉴스 읽어드린 것 중에 트럼프가 마이너스 금리 가자. 왜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인데 미국은 금리가 있나? 라고 얘기했고 중국 또한 7% 금리에서 4%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죠.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그 쏠림에 우리나라만 올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그 돈들이 소비도 물론 되겠지만 부동산 쪽으로 몰림이 더 클 것 같다. 최근 기사에서 보면 부동산의 큰 손이 30대, 40대로 치중되고 있대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부동산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이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아파트들 수에 보면 대구가 다수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면 대구에 부동산을 더 투자한다라고 하기보단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대구에 사는데 한 채가 있어. 그런데 다른 지역을 사고 싶다 이러실 때 다른 지역 오를 주식은 보유하시고 내가 별로 오르지 않을 위치에 있는 거는 전세로 사셔도 돼요. 그죠? 양도소득세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부동산은 관심 가져보는데 꼭 대구일 필요는 없다. 다른 지역도 좀 본다. 근데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지역은 울산, 구미, 거제도, 창원 이런 쪽을 배제하시고 보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 뭐 최근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기사는 카카오 주식 쓸어 담는 외국인 연일 최고가. 외국인들이 카카오 주식을 계속 산다네요. 카카오를 한번 볼까요? 제가 카카오톡 하고 있고 생일날이나 이렇게 할 때 카카오 생일이라고 딱 뜨면 선물하기 커서도 제대로 잘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커피 쿠폰도 날리고 우리가 문자가 무료라고 생각했더니 그거를 상대로 이제 계속 돈을 벌죠. 카카오가. 최근에 카카오톡이 많이 올랐네요. 10만원 하던 주식이 16만원이니까 한 8개월 만에 60% 정도 올랐어요. 앞으로 카카오는 더 많은 돈을 벌까 안 벌까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되겠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음악, 멜론이 있죠. 그죠? 그 다음 이모티콘도 저희가 구입하게 되고 그 다음 뭐 커피 쿠폰 내는 거 저희가 선물도 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쓸까 안 쓸까. 두 번째는 경쟁 상대가 생길까. 지금 카카오톡이라는 이 무료 문자 메시지 창이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이제 카카오뱅크도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서 뭐 예금도 하고 저축도 하고 보험도 넣고 이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생활들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구나. 우리는 이모티콘 사고 뭐 음악 듣고 그 다음 선물했을 뿐인데 누구는 엄청 많이 이익을 얻고 있네요. 그래서 기사는 좀 조그만했지만 앞으로 요걸 제가 못 봤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한번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1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신문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신문은 자금 출처 소명, 뭐 증여, 편법 증여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제 그 합동 단속이 했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있어요. 부모, 친척 등에게 6억 원 분할 증여 받아 11억 원 아파트 산 미성년자 딱 걸렸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A라는 미성년자 18살이 부모로부터 2억 원을 증여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친인척 4명으로부터 각각 1억씩, 그러면 4억이죠. 6억을 증여를 받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 5억을 포함해서 11억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편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사를 그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 진행 중인 게 한 건이 있고 또 하나는 부모가 그 부동산을 통해서 사업자 대출을 낸 거야. 부모가 얼마를 6억을 냈습니다. 근데 이 6억을 자식한테 빌려준 거야. 6억을. 그리고 차용증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제분은 2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거야. 그러면 사업자 대출 용도로 돈을 빌려서 그거를 자식이 부동산을 사는데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문제가 된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요즘 이렇게 상담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 이렇게가 집 샀는데요. 그때 당시는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년 정도 후 지나서 그 문제가 약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금 출처 소명하실 때 이제 뭐 소득 부분이라든지 지출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마련했는지 이런 걸 맞춰 놓으셔야 나는 다 하고 나서 지나가 버렸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결국은 그 서울 아파트가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이제 공급을 규제해서 그렇다. 막 이렇게 가격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가에서는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소명, 증여, 뭐 이런 걸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동산 구입하실 때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도 있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자식들 명의로 사주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증여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여세를 적게 내려고 하거나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차용증 적어놓고 하더라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이 자녀가 어떤 의도로 이 증여를 했는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건지, 이런 실제적인 걸 요즘 많이 보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이랬어요. 부모님으로부터 6억을 빌려 그리고 차용증을 공증을 세워놓고 이자를 주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보면 이 자녀가 진짜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까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을 사실 때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실 때, 돈을 빌릴 때, 이럴 때는 미리 세무사님들하고 의논을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는 옛날 관례고요. 요즘은 원칙주의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그럴 여력이 있는지, 실제로 그런 의도인지, 이런 실제를 많이 보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세무사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 카페에 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은 바로 답변을 드리고, 아니실 때는 제가 세무사님한테 좀 의논을 해서 답변들을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한국은 27시간, 인도는 17시간 걸린대요. 우리나라는 울산 공장이고 인도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2교대고 인도는 3교대. 차 한 대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나라는 27시간, 인도는 17시간. 파견 근로는 우리나라는 금지되어 있고 인도는 허용하고 있고, 파업 중에 대체 근무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있는데 인도는 허용하고 있고, 직원 평균 연봉을 보면 우리나라는 9,200만 원, 인도는 한국의 10분의 1인 920만 원. 제가 현대차 사장이라면 과연 9,200만 원을 주고 연봉을 주고 차를 만들어야 될까? 920만 원 주고 차를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 안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현대차를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점점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간에 우리나라 제조 공장은 해외로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만 하면 되는 거를 10배 비싸게 해서 차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겠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중국이 13억 인구였는데 인도가 13억 인구입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인건비가 싼 거죠. 그러면 인도가 앞으로 엄청 성장하겠구나. 이 두 가지를 저는 이 신문을 보면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여겨봐야 되겠죠. 현대차가 터닝 포인트는 인도 진출이다. 신문을 보다가 현대차가 인도에 공장을 새로 짓는다. 지금 울산이 141만 대를 생산한대요. 근데 인도가 75만 대를 생산하는데, 현대차 지금 공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가 75만 대, 그 다음 한국이 141만 대인데, 인도 공장이 한국 공장 생산 규모보다 더 크게 가게 되면 한국은 점점 축소시킬 것이고 인도는 점점 늘어나겠죠. 어느 순간, 그죠? 그러면 이제 울산의 아파트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울산이 점점 인건비가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인구는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실 때 울산은 앞으로 요 대문만 딱 봐도 울산은 투자하기 엄청 어렵겠구나, 부동산으로는.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밑에도 박현주 13년 뚝심, 박현주는 이제 미래셋 회장인데 글로벌 금융 영토 인도까지 넓혔다. 앞으로 부각받는 게 예전에는 중국이었습니다. 그죠?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13억 인구입니다. 그러다가 베트남으로 넘어갔어요. 베트남이 1억 인구고 그 다음 베트남에서 지금 인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도 인도에 공장을 짓고 투자하고 뭐 현대차 마찬가지고 뭐 앞으로는 인도까지 커지면 인도 13억, 중국 13억, 26억 인구인데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뭐 한 3분의 1? 과연 여기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돈을 벌까? 신문에서는 계속 인도, 중국, 베트남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저축을 은행에, 그죠? 대구은행 가서 막 계속 저축. 신문에서는 계속 시그널을 주거든요. 아, 글로벌해지고 있다. 막 TV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구하잖아요. 미국에서 바로 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벌한데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너무 보수적이다라는 거입니다. 요즘은 제 열정보다는 우리 그 같이 일하는 식구들 열정이 훨씬 더 커서 직원분들이 제가 거기에서 사실은 좀 기운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가장 열정적일까? 일 때, 뭐 저는 운동하거나 책을 읽을 때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야지 해도 좀 안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확 또 왔습니다. 왔는데, 뭐 꿈꾸는 다락방, 제가 요 책은 다음 주에 그 상담할 그 친구한테 선물할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사실은 인생이 많이 바뀌었고 큰 도움 되는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제 첫 번째 책이었다면 제가 두 번째 책이 이 꿈꾸는 다락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에서 제일 얘기하는 거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면. 근데 저는 원하는데 안 이루어지던데요. 그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책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읽어야 돼요. 뭐 새해 버킷리스트 다시 적어야 되기 때문에 2020년도 내가 꿈을 그릴 때 읽으면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진짜 읽고 싶은 책들을 신문을 보거나 이럴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구해놔요. 예, 담아 놓거든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 12월 올 한 해 이제 제가 44살이거든요.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45세는 어떻게 살까를 준비하는 계획하는 12월을 맞이하기 위해서 책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제가 이제 카페에는 그때그때마다 책을 읽어서 좋았던 건 신문하고 조금 섞어서 제가 도움될 만한 말씀들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한 2주 정도 신문을 계속 읽어드렸는데 신문만으로는 조금 부족한가? 카페에 이제 조금 10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알찬 10분, 20분이어도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죠. 유튜브도 너무 많고 블로그도 너무 많고 네이버 검색에도 많은데 그 중에서 좀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다 받아들여서 사실은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오르면 오른 대로 못 사,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 무서워서 못 사 이러니까 저도 그때그때마다 제가 좀 전달해주면 좋은 내용들만 조금 뽑아서 더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엑기스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마지막이네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또 12월에 뵙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